대통령이 제일 존경했던 정치인이 누구죠? 링컨입니다.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가를 보려면 이 책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 앞에 서문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원래 김구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쭉 정치를 하면서 김구는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정치입니다. 정의는 꼭 실패하기만 해야 할까? 성공한 정치인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말을 갈아타신 거예요. 김구 선생님도 존경하지만 링컨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링컨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부했던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게 2001년도가 나온 책인데 노무현이 만난 링컨에 대한 책을 씁니다. 두 사람 비슷한 게 많아요. 링컨과 노무현의 공통점.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떨어졌다. 링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아는데 선거에서 많이 떨어졌어. 선거에서 무지 많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 양반도 별로 붙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남자라. 변호사 출신. 예, 두 분이 다 변호사 출신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두 분 다 16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정치적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정치적 쪽도 비슷했고 당대의 평가도 굉장히 각박했습니다. 당시에 언론은 뭐 거의 링컨 대통령을 무시했고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는 다 아시죠? 뭐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오더 바이 더 포 이건 나옵니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 혹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봤죠? 그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긴 연설일 것 같죠? 이거 사실 싫었나? 이 뒤에 나오는구나. 비교 갔다 올게요. 여기도 없다.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한 270단어밖에 안 됩니다. 270단어밖에 안 되고 3분이 안 되는 연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문장만 알죠? 되게 여기 연령대가 좀 높은데 요즘 20, 30대들은 영어 공부를 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50, 60대들은 잘했던 못했던 우리 영어 참고서는 뭐였어요? 제일 성문 그 다음에 기본 영어까지만 대부분 하셨죠? 종합영어 해보시면 종합영어 1장 명사편에 보면 이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맨 마지막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긴 연설문의 일부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종합영어를 보지 않으신 분, 기본 영어까지만 하신 분은 기억이 없겠지만 딱 근데 전 지금도 그 문장이 기억이 나요. 근데 하여튼 그 연설이 길지 않았어요. 지금 볼 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을 가장 명연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연설도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평가를 받으면 한 100년쯤 지나셔야 돼요. 100년쯤 지나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트럼프도 존경하고요. 오바마도 존경하고 누구나 공화 그리고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모든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이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에서 무엇을 배웠었을까, 무엇을 교훈 삼았었을까. 이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서문은 나중에 나오고 나중에 그 시사저널에 기고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하고 나서 부산시장 선거에 낙선하고 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당시에. 승민이 패배니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누구와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상대 후보와 싸울 일도 없고 부산 시민들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선거 하루 전날만 해도 선거를 승부로 생각했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개표하는 날 저녁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링컨의 연설문을 읽는 동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링컨의 연설문 중에 게티스버그 연설이 아니고 링컨이 대통령 몇 번 했죠?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두 번째 취임 연설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남북전쟁이 막 이기고 있을 때예요. 본인이 이기고 있었고 완승은 아니었을 때. 그때 취임 연설인데 남북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둔 취임사에서 링컨이 승리니 패배니 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부를
적으로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정인이 불인이 하는 말이나 선이나 악인이 하는 말로 선인이 악인이 하는 말로 남과 북을 갈라치지도 않았습니다. 화해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링컨 취임 연설문에 있는 얘기인데 그쪽은 다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 그렇죠?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과 북이 제각기 상대방을 응징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쪽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승리가 물론 북군이 이기고 있었지만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미국의 역사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취임 연설문을 읽고 난 지 한 달쯤 돼서 암살을 당해서 죽죠. 그래서 나중에 링컨 대통령 그때까지 미국 안 가셨었잖아요. 대통령 되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반민이 아닌 했으면 가서 이렇게 보셨고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시게 되고 직접 만났진 않았지만 이런 링컨의 권력에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받아주셨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하세요? 이때 어디서 했던 거지 이게? 그때 참여했던 노사모 출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우주에서 네. 일종의 전진대회를 할 때 행사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뒤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이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무현이 만난 링컨의 서문에 쓴 링컨의 권력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가장 압축을 합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정확히 파악했다. 통찰력이 있었고 도전했고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막강한 권력에 유혹당하지 않았다. 링컨 대통령은 겸손한 지도자였다. 그리고 마침내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부터 당신의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취임사에도 이게 그대로 무슨 취임사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이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물론 이걸 썼던 게 윤태영 전 대변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써서 넣었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권력과 정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다는 것이 아주 확실히 증명이 되는